자, 제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친박의 이김재유. 자, 김무성 대표를 뜻하는 거고요.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를 뜻하는 겁니다. 친박에서 이런 방식,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를 이용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제압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새로 나온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대표를 포함해서 청와대와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 국면에서 세법을 모색해야 된다. 대통령과 당대표가 직접 만나서 논란을 마무리 짓고 그런 모습을 지금 국민에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 차장. 네. 자, 어젯밤에 심야 회동이 있었는데 지금 결국에는 계속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때문에 청와대에서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죠? 매일 새로운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젯밤에는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된 거예요? 일단 갑자기 만난 자리였고요. 예정되어 있던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네. 서울 강남 모처에서 새누리당 국회의원 10여 명이 만났는데 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아까 소개됐던 홍일표 의원이라든지 또 그 홍영표 의원이라든지 또 김재원 의원, 윤상현 이런 분들 다 재선 의원인데 당이 잘 화합하자 이런 이제 취지에서 모였는데 김무성 대표가 주로 이제 소집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성토, 섭섭하다, 협상이 잘못됐다, 국회법 재개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게 되면 이거 그냥 하지 말자, 통과시키지 말자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윤상현 정무특보가 그런 식으로 계속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네. 김무성 대표는 좀 잘해보자. 이 거치까지 논의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하면서 두 사람을 설득하는데 주로 힘을 모았다고 합니다. 예. 전원책 변호사님. 예. 그러니까 결국에 아까 저희가 제목에서 봤듯이 지금 청와대가 유승민 대표, 원내대표 물러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죠? 이김재유라고 그러니까 말이 김무성 나오는데. 대표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건 어떻습니까? 야당에서요. 유승민 원내대표를 앞으로 흔들까요? 안 흔들까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야당에서는 같습니다. 흔들려고 하지 않겠죠. 예. 이 야당은 유승민 대표가 지난번에 원내대표 연설을 했을 때 야당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예. 우리보다 한 발 더 나가고 있다. 네. 예, 이런 평가가 나올 정도로 유승민 대표에게 대단히 호의적이고 예. 하기 때문에 야당이 흔들리는 그런데 이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야당에서 유승민 대표 당신하고 우리가 협상해봐야 뭐하냐 앞으로 청와대에서 비토하면 안 될 텐데 이러면서 공격을 하면 새누리당 내부에 내분이 일어날 것 그리고 당청 관계에 내분이 일어날 것 이런 것들을 좀 겨냥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 당내 비박과 친박의 갈등은요, 이게 물과 기름처럼 아주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쉽게 예.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야당에서 아니면 바깥 언론에서 유승민 대표를 흔들든 흔들지 않든 저는 이번에 그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유승민 원내대표가 코너에 몰릴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차피 거부권을 재결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유승민 원내대표는 거취를 아마 새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전상철 차장. 네. 자, 그럼 결국엔 김무성 대표가 청와대의 뜻을 존중해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좀 설득할 건지,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청와대하고 이렇게 갈등 관계로 갈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나서 줄 건지가 관심이에요. 네.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아직까지는 뭐 유승민은 아까 제압이라고 하셨는데 예. 뭐 제거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제압하기 위해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작업을 가져갈 텐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친박과 청와대에서는 계속해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좀 별로다.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몰아내고 싶어하는 계속 심정이 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로서는 난감한데 일단 당장 그 청와대와 코드를 맞춰서 유승민 원내대표를 몰아내는 쪽으로 가기보다는 설득을 하고 이 국회법 재개정안이 국회에서 거부권을 넘어오더라도 그걸 다시 의결하는 조치를 밟지 않도록 예. 유승민 원내대표를 계속해서 설득하는 방향으로 일단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사실 당과 청와대 관계
지금 최대의 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이 원내대표 뽑히고 난 뒤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논란이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 질문 왔는데 보고 가겠습니다. 지난 원내대표 경선 때도 청와대는 이주영 전 장관을 밀었다고 하던데요. 실제 그랬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왜 사이가 안 좋아진 건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전원책 변호사 저하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 답을 좀.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유승민 원내대표가 친박의 핵심이었죠. 예. 예. 그 유승민 대표 의원실에 인턴으로 근무했던 이준석 군이, 그 당시 군이었습니다. 이준석 군이 비대위의 청년 대표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그래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예, 그만큼 친박 핵심이었는데, 결국 제가 보기로는 대통령이 경제민주화 소리가 쑥 들어가고, 그리고 경제 활성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그리고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진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원내대표가 거기에 반대를 하고, 그때는 의원이었는데, 결국 이제 원내대표가 됐을 때 비박계의 지지를 더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 이후에 원내대표 연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청와대에 각을 세울 때 정책을 갖고 각을 세운 게 아니고 어떤 정략적인 문제로 각을 세웠다는데 청와대가 더 사실 실망을 하고 분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 근데 국회법 개정안 같은 것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정략적으로 각을 세운 거예요. 그렇다고 볼 수 있겠네요. 김무성 대표 오늘 또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질문을 받았습니다.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였는데 어떻게 답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기사에서는 유승민 대표 거취 관련해서 좀 얘기를 아니, 그런 적이 없었어. 원래 의원들 이렇게 삼삼오오 해가지고, 전역하면서 이야기하고 그런 거 쭉 해왔어. 어제 처음 한 게 아니야. 지금 심각한 이야기 하는 거. 별로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친박 의원들이 계속 유승민 대표 사퇴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나한테 묻지 마십시오. 그럼 어느 분한테 여쭤봐야 돼요? 그 사람한테서 물어봐요. 자, 그 사람이 대답을 안 하니까 본인한테 여쭤보는 걸 텐데, 그죠? 답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 당청 관계의 어려운 문제, 바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어떻게 이 문제가 풀려갈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